시황 리얼 코멘트 함께 할 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란 금융센터의 이승환 과장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테마주들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기분은 그런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금요일입니다. 네. 기분 푸세요. 네. 네. 이발하셨네요. 네. 예. 금요일을 위해서 이발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종목들 가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찾기에는 좋은 장세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면 기분 나빠지죠.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하는 장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또 기술주 중심으로 달리는데 우린 왜 이럴까요? 네. 또 기관 매물, 외국인 매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수는 가둬놓고 종목 중심의 변화가 계속 나온다라는 쪽에서 계속 그걸 찾는 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 또 상당히 많은데 특히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세액 공제를 통해서 투자 늘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면 가장 뭐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겠죠. 장비부터 거기도 들어가는 소재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은 계속 커지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네, 오늘 다 좋아요. 한미반도체, 원익 IPS, 네. 유니셈. 안 갖고 계신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의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 종목들도 괜찮겠지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또 하나의 어제는 건설주, 오늘은 또 이런 종목들 쪽으로 계속 어떤 순환매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찾아오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승환 과장님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오늘 시장 포인트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승 모멘텀은 좀 살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수 자체가 작년 그 코로나 이후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동성 양세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에 따른 밸류체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감을 저희가 늘 갖고는 있기는 한데 좀 시장이 빠르게 잘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 최근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과 섹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좀 건설업종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중견건설사 쪽의 주가 재평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드라이브가 좀 걸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처음에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였고 다음 시멘트 업종 움직여주고 이제 중견건설사 쪽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중견건설사 쪽 보시면은 퍼 2에서 3배에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평가 배경으로는 부채율이 좀 높았고 또 주가 분양 상한제에 좀 걸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분양률 상당히 높아지고 100% 90% 나오면서 현금 흐름 좋아지면서 부채 잘 갖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드라이브 걸릴 때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먼저 움직인 섹터 부담스러우시면은 욕실 인테리어나 이런 인테리어 업종들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구 인테리어 오늘도 한국가구, NX, 하츠, 벽산이 상당히 강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에 창투사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이오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 네. 체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 한 2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섹터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 좀 모멘텀으로 시가총액 5천억 아래에서 시작해서 조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섹터 전체로 움직일 만큼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고요. 또 바이오주 투자하시던 분들 사실 이런 반도체, 이런 장비주, 제조업으로 잘 투자 자금 넘어가시기 힘드시거든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도 왜냐하면 많이 물려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대 수익률도 워낙 높은 걸 좋아하시고 변동성 큰 거 좋아하시고 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코인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신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지난해 이렇게 좀 뉴스 같은 게 좀 나와줄 때 좀 바이오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때는 뉴스가 나오고 들어가셔도 뭐 연속 상한가나 상승을 계속 나오면서 좋은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 바이오 쪽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뉴스 형태가 좀 많이 간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에서 어떤 좀 강력한 모멘텀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뉴스 확인하시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좀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 성장 관련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쿠팡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나무 거쳐서 이제 그랩으로 옮겨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섹터가 처음 상장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그 주가랑 향후에 주가 드라이브 걸리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의 주가 계율이 굉장히 큰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물론 이쪽으로 좀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반영될 때까지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좀 주가 드라이브가 막 걸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관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크래프톤 잘 아시죠? 네, 저도 한때 했었던 게임입니다. 네,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13% 넘게 올라 9,350원의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 지금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는데 여전히 호가창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아주아이비 투자 김민수 대표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도입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하셨어요? 네, 저 해봤어요. 아, 네. 무슨-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무슨 무기 쓰셨어요? 너무 빨리 죽으니까 이게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네, 갑자기 울컥하시네요. 접었어요. 네. 네, 저는 저격병으로 날렸던 사람인데 눈이 침침해지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크래프톤 또 어떤 분은 크래프톤이라 그러니까 치즈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아닙니다. 그건 크래프트고요. 이 회사는 잘 아는 배틀그라운드로 또 유명한 회사인데 요즘엔 또 뭐 중국발 뭐 해킹을 많이 쓴다. 그래서 많이 또 국내 접속자들이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여전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작년에 기준으로 뭐 7천억대 이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밸류가 지금 한 30조 원까지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또 상당히 뜨거운데 근데 뭐 대성창투나 또 비슷한 뭐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 이런 창투사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30조면은 지분 갖고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막상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뚜껑 열면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보유 평가 이익 정도죠.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실적에 반영이 돼서 나올 때까지는 언제 어떻게 팔지도 모르는 거고 상장한 뒤에 그냥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변하는 주가의 흐름만 생각하실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는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나왔을 때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했다간 또 고점에 딱 물리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응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최근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상반기 중에 공모 절차를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고점에서 딱 물리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한 의견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FNF입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주가 5% 가까이 올라 1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7% 넘게 올라 15만 6천 원에 지난 2월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터치를 했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리포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박신혜 애널리스트가 썼고요. FNF 강력한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 매출 회복세고요.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의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17만 원에서 오늘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승원 과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고는 하는데 이미 우리가 늦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가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FNF가 그 주가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또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팔자로 의견을 드리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과의 또 마찰이 조금 격화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알래스카 회담을 비롯해서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트럼프 정부 시절 복귀해 보시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팔자 의견 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향이 혹시 제한적이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나요? 예전과는 다르게 뭐 관세를 매긴다든지 네. 이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제외하고서라도 중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실적 모멘텀 이미 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서 좀 높은 위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점이 좀 깨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FNF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입니다. 주름살 펴져라. 네, 이슈 보니까 전일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취소 처분을 받았었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3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주가 2% 상승하고 있고 18만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는 살까요, 팔까요? 네, 일단 사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노톡스주 국가 출하 승인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코어톡스주, 3월에 메디톡신주 국가 출하 승인이 나오면서 기존에 좀 제재를 받았던 품목들이 모두 정상 판매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차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본안 소송 결과에서 패소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소송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 사실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올라온 부분도 없고 좀 밑에서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자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또 올해부터 일단 정상 판매가 재개가 되면서 실적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블루스랑 ICT 소송 결과가 나왔고 또 좋은 쪽으로 나와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한 10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또 그거 외에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지출되던 소송 비용을 이제 좀 지출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본원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실적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은 없고 좀 리스크 해소 쪽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사실 본안 소송 결과가 제일 메인 핵심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안 소송 결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기대를 할 만한 요소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국가 출하 승인도 이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한 결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패소가 나오게 된다면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최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저희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메디톡스였고요.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대형 포장입니다. 최근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네, 오늘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 4% 넘게 올라 3,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최근에 심상치 않으면서 4차 유행에 대한 현실화 때문인 건지 오늘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이제 연장이 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수혜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저한테 골판지 종목 얘기하시면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 전부터도 계속 성장하는 섹터가 온라인 쪽이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쇼티지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예, 여기서도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 관련된 쪽 특히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들 쪽에서 특히 이제 이번부터 이제 가격들을 다 인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게 현실화돼서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았던 과거 한 2, 3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뚜껑 열면 벌써 주가에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보통 가치 투자라고 그러죠. 이 정도 밸류나 그리고 또 자산 가치 갖고 있는 회사들 보게 되면 그냥 다 하나씩 다 사고 싶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매력적인 거 사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포장도 아마 올해 실적 흐름들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이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세아제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요. 그리고 삼보판지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형 포장, 아세아지지, 삼보판지 중에서 좀 내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그냥 편안하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실적 시즌 앞두고 그래도 나는 회사의 자산과 그리고 또 실적을 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골판지 종목 한 종목은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한 종목 담아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승환 과장님께 제지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이라는 말씀과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네. 기존의 코로나로 확산으로 해서 가장 수혜받은 게 언택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예전에 공장도 한 군데 불난 적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 쇼티지로 인한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좋다 하셨고 그럼 김도현 애널리스트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좋다고 하실 거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오늘 포트에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지주와 함께 대형 포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상장할 때만 해도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너무 빠졌을까요?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3%대 상승하며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 넘게 올랐고요. 어제는 이제 9%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과장님 살까요, 팔까요? 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에 대해 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선진국들만 접종률이 높을 뿐이지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채 한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백신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라도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특히 이제 CMO,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되게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7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한 32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때 조기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패시브 자금의 수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져왔지만 그 패시브 자금의 수요에 대한 기대와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한 그 반발 매수 심리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쯤엔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복잡 단안합니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흐름은 일단 신규 상장주고 바이오주기 때문에 제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이걸 보느니 SK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SK가 오히려 최근에 보다 보면 자고 일어나면 또 투자해서 뭐 얼마 같이 벌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동안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세 계속 나오면서 또 CFD 쪽에 피해를 봤던 종목이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 이후에 수급만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주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성과와 함께 또 바이오 쪽도 좀 총 합체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이오주를 하시는 쪽에서 무게를 두신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SK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반 정도 올라왔네요. 빠진 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반이나 더 가야 되겠죠. 네, 어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볼 수 있을 문제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SK 지주 회사에 대해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뭐 SK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CS입니다. 승자 없는 정치 테마주. 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로 이재명 테마주들이 최근에 시장 안에서 다시 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CS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정치 테마주는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CS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잘 팔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당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 줄이면서 연속 상한가에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잘 파시느냐 이런 문제로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잘 팔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는 또 하루 만에 또 50%, 60% 빠질 수 있거든요. 상한가에 있던 정치 테마주가 하한가에 가던 종목 보신 적 분명히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에게는 좀 증권사 HTS 보시면은 매도 시세 감시라는 좀 자동으로 이제 일정 가격에 도달을 하면은 시장가로 팔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좀 꼭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고 사실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건 좀 매도 시세 감시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팔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상한가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팔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제 시청자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테마주 외에 최근에 정세균 관련주들도 또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저는 이제 예상된 답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전혀 예상 못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릅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율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또 그분 종목 그 윤석열 관련된 테마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거고. 그러면 또 정세균 총리는 무슨 정씨입니까? 네, 그것도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죠. 네이버 임명사전 또 막 뒤져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 저 잘 모르고요. 그게 어떻게 움직일 거란 예측이나 변화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윤석열 테마주 이제 좀 줄줄이 꽤 됐는데 이재명 테마주 나오고 네. 정세균 총리 테마주 나오니까 저도 아직 그쪽으로 종목을 다 낄 정도로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뭐 김민수 대표님 쭉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승환 과장님은 정치 테마주 뭐 아예 모르시나요? 어떠세요? 보기만 하지 매매는 해본 적이 그쵸. 없습니다. 워낙에 이게 네. 뭐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지율보다는 그 정치 테마주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 정치 테마보다는 정책 테마주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관련 기업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 뭐 대선 후자들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오히려 그런 정책에 그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종목 CS였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팁을 세 분께 얻어봤습니다. 네, 시황 리얼 코멘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